네, 안녕하세요.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실전반 강의를 하는 도중에요. 어떤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질문이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질문입니다. 이 수강생님은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할게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뭐 1등, 2등을 계속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도 나왔고, 지금 제한테 경매를 배웠는데 아마 며칠 전에 종강하였습니다. 종강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이 경매를 왜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머리는 좋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은 최고입니다, 최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일을 또 해왔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실전 경매 그리고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실전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배우려고 온 거지, 그분이 머리가 없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분이 초창기 때 물론 저한테는 배운 게 아니고 처음에 경매는 뭐 다른 데서 좀 많이 배웠다 합니다. 근데 그 경매를 하면서 자기는 아니 채무자면 채무자지 왜 경매의 소유자가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혼동스러웠다 합니다. 아니 당연히 경매를 할 때는 채무자가 당하는 건데 왜 소유자가 그게 있나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더라도 이 분야가 처음인 사람들은 다 생소하니까 천자봉 플러스님 경매를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매 기초를 조금 한번 유튜브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기초 같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뭐 자기한테는 안 맞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 경매라는 것이 꼭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하나의 지식이다. 그러니 시중의 책에 보면은 전부 다 뭐 용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하는 유튜브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분은 지금 이 채무자 소유자의 그 흐름 개념을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혼동스럽다 합니다.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도.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실전 이야기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살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하자, 뭐 노유자 시설이 되어 있는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유치원 뭐 이런 걸 살 때는 어떤 점을 주시하자, 뭐 이런 나름대로도 저도 조금 깊게 들어가지만 당분간은 조금 입찰표 쓰는 방법하고 이 경매라는 그 경매는 정말 무엇인가, 경매가 왜 필요할 것이고 법원에서 경매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막 이런 기초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매라는 것은요, 경쟁에서 매각한다는 뜻인데요. 서로 경쟁해서 매각한다. 즉 서로 경쟁해 가지고 누구를 1등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경매인데요. 자, 이 경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 주었다. 근데 그분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온다. 맥살을 잡고 사람을 조금 주먹으로 막 이렇게 조금 협박한다. 또 때린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치안을 유지해야지요.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돈을 못 받으면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해야지, 물론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서로가 대화만 잘 되고 서로가 상식적으로 이해만 되면 다 대화로서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해서 풀어야 나가는 겁니다. 즉, 자동차를 달리다가 서로가 접촉사고 났다. 서로가 인정할 사람은 인정하고, 그리고 배상할 사람은 배상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할 경우에는 법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원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는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체한테도 빌려줄 수도 있고, 법인에다가 제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저는 법기관에 호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법기관이, 저 국가기관이 그 돈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저 국가가 강제로 환가하는 제도가 바로 경매인데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가 강제 환가 제도니까 제가 만약에 법원에 국가에 신청하면은, 국가는 어디 신청하냐면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물건을 강제로 환가합니다. 환가는 뭡니까?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사세요. 바로 경쟁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왜? 아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압류된 물건이 정상적인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경매 공고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서로가 경쟁해가지고 높은 가격이 나와야만이 내가 빌려준 돈을 국가에서 조금 최대한 받아주고, 또 그 빌려 쓴 사람은 자기가 이 돈을 많이 변제를 함으로써 자기가 조금 먼저 돈을 좀 갚았다, 막 이런 거로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1억을 빌려줬는데 국가는 제게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러면은 제가 조금 서운하고 국가기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강제로 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환가하고, 그것도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높은 가격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그 가격이 정해지면은 또 국가는 이 부동산을 경매로 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즉 이 채무자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여러 명이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배당, 즉 나름대로 순위를 봐가지고 이렇게 배당까지 해주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제 환가를 합니까? 하면은, 강제로 환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면은, 자, 그분이 재산이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요. 집에 가보니까 자전거, 냉장고, TV, 소파,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법원에서 압류하고 환가한다면 이거를 동상경매라 합니다. 또, 저 사람 차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차를 압류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배당해주면 이걸 자동차 경매라 합니다. 모든 것은 경매인데요. 동상경매, 자동차 경매 다 돼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집이 없어. 자동차도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전세를 살아. 전세 보증금이 8천만이다. 그러면은 제가 법원에 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압류해 줍니다. 그리고 압류된 그 전세금을 나중에 배당을 해가지고 그 신청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지요. 자, 전세 보증금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월급 압류. 저 사람이
통장에 돈이 있다. 예금 압류. 저 사람이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네요. 콘도 회원권 압류. 막 이런 식으로 압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기관이 강제로 환가하는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저분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집을 있으니까 저 집을 제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은 저 집을 압류하고 그리고 강제로 환가해서 환가 경매입니다. 경매. 그리고 돈 받을 사람들한테 배당, 이게 배분해 주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매는 제가 신청할 때는 당연히 법원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이 있는 법원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동산이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원주에 가서 원주에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지 서울에서 신청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할이라 합니다. 관할법원.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요, 이거를 그러면 강제 환가 제도가 법원에서 강제로 하는데 자, 압류도 하고 강제로 환가해 가지고 배당까지 해주잖아요. 국가기관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산 사람, 즉 경매로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 우리가 뭐 용어로 매수인 하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런 용어는 자동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용어에 너무 지우쳐 가지고 용어를 모르니까 포기하려 하고 또 조금 의욕이 없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용어를 절대 이제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용어를 몰란다 해서 경매에 1등을 못한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교부 청구서, 집행권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가 여러분 눈에 최고의 수준, 여러분의 가장 눈에 맞게끔 제가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이 더듬을 수도 있고 조금 천자공 플러스님은 법 용어가 바뀌는데 왜 바뀐 용어를 쓰지 않고 왜 자꾸만 저렇게 옛날 용어를 쓸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옛날 용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도 옛날 용어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찰자, 그 다음 경락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이런 체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락자가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 매수인. 근데 선생님들은 저희들은 그냥 낙찰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의 눈에 그리고 어감에 더 좋게 들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등본도 없습니다. 등기 증명서지요. 근데 저는 그냥 등본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절대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는 이렇게 압류하고 경매해가지고 배당, 돈으로서 그 돈을 받는 순서대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을 다른 말로 하면 배분한다 하겠지요. 이게 법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집을 산 낙찰자, 즉 1등인 사람은 내가 1등 했는데 그 집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면 내보고 어떻게 하냐? 법원에서 해결을 다 해줍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1등이 되면은 그 안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도라 하는데요. 물건을 반출한다. 사람을 퇴거시킨다. 거기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반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명도라 합니다. 아마 명도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명도를 했잖아요. 명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우리 입찰자가 낸 돈,
그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낙찰 대금을 낸 그 돈을 가지고 배분까지 다 해줍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이 경매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경매는요, 제가 지금 여기 컷을 보시면은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고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물론 이 세 가지 내용을 몰라도 관계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강제 경매는 경매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있는데, 최근에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경매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는요,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가 돈을 빌려주고 네가 빌려준 사람이고 저분이 돈을 안 줬다는 증명을 해봐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바로 집행권원인데요. 제가 이 말도 안 쓸게요. 그냥 근거가 뭐냐. 그래서 강제 경매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돈을 빌려줄 때 그분한테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언제까지 줄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려줬는데 그분이 돈을 안 주니까 차용증 가져가가지고 법원에 신청한다. 땡. 아닙니다. 법원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집행권원, 즉 확실한 정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차용증을 써주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차용증을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거야. 보니까 판사님이 차용증 내용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당신 이거 돈 왜 안 갚습니까? 이 차용증 써준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돈을 언제까지 갚으십시오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얼마를 갚아라는 판결문, 법원에서 판사님이 법정이 셌던 판결문이 있어야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 합니다. 판결문 또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보시면은 법원 앞에 보면은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간판에 공정 이런 간판이 볼 겁니다. 즉 공정정서, 공정을 한 겁니다. 서로가 돈을 빌렸을 때 변호사실 공정사무실에 가서 서로가 돈을 빌렸다는 서로 공정하는 겁니다. 공정한 정서입니다. 그것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정서가 있으면 굳이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판결을 안 받고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정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변제 기간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그 공정정서를 바로 경매계에다가 법원 경매계에다가 신청함으로써 그게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그러면은 임의 경매는 뭐냐면요, 임의 경매는 제가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차용증도 쓴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각서, 차용증 필요 없다. 내가 빌려준 만큼 담보를 가져와라. 그게 바로 부동산을 담보하는 겁니다. 즉, 네가 돈을 빌려 쓰고 싶으면은 부동산 담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져오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그걸 담보라 합니다. 담보. 강제경매 판결문은 그냥 종이, 다시 말해서 채권. 임의경매는 담보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바로 경매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에는 임의 경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부분 금융기관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임의 경매가 대부분이고, 제가 요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뭘까 하는데, 절대 이 공유물 분할을 애우지 마시고, 이런 경매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요게 상속이라고 돼 있죠. 상속. 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자녀 5분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을 5분 주니까 이 5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이거를 공유자,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5사람이 다 공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5분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4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형제들끼리 의견적으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 집을 경매로 신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끼리 지분에 대해서 또 금전에 대해서 뭐 좌우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모든 게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형제끼리 도덕적으로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 딱 신청하니까 법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서로 합의 안 되지요. 그러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을 경매로 넣어서 경매로 매각하여 팔린 금액에서 5분의 1씩 나누어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제가 팩트는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공유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있는 그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진행하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 요런 게 있는데요. 자, 요 모든 이 경매는 법원의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다시 말해서 채권 채무관계, 돈관계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주지 않으니까 또 금전적으로 얽혀서 풀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경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요. 혹시 공매 들어봤습니까? 공매. 예, 공매는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면은 캔코라는 옛날에 자산관리공사인데요. 뭐 성업공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하기 때문에 그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우리 경매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공매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고요. 일단은 경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천자봉 플러스님,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학생, 그 반에서 1등하고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분이 첫 마디가, 경매를 처음 배울 때 자기는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집이 경매로 논다까지 알았는데, 그러면 채무자만 있지 왜 소유자가 거기 왜 들어가냐 그거야. 소유자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천자봉 플러스님, 다음에 경매 명도 특급 비밀 백문백답은 나왔으니까 내년 3월 달에 나오는 책은 그야말로 경매 기초의 왕도책을 해주십시오. 즉, 채무자는 묻고 소유자는 묻고, 그리고 경매할 때 소유자가 왜 들어가냐, 처음부터
입찰법정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고 그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갔습니다. 천자봉 플러스님 물권 명서스에 보니까요. 토지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이런 거를 굉장히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을 때는 입찰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충분한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가구로 살 때는 뭐 어떤 점을 중시해라. 고시원을 살 때는 어떤 점을 주의 있게 보고 그리고 이럴 때는 명도를 할 때는 명도가 어떤 식으로 FM대로 1, 2, 3, 4로 나가면서 세 번째가 불능이 됐을 때는 그때는 하사표 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라. 막 이런 교범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강의는 그야말로 경매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용어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한 경매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는요, 경매에서 채권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준 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자. 돈을 빌려준 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 사람도 빌려줄 수 있고, 아니, 기업에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기업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개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사람도 되고, 법인도 되고, 금융기관도 되는 겁니다. 채무자, 돈을 빌려 쓴 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돈을 빌려 쓴 자는 개인이 돈을 빌려 씁니까? 물론 개인도 돈을 빌려 쓰지만 기업도 돈을 빌려 쓰잖아요. 금융기관도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꼭 돈을 빌려 쓴 자가 아니고 돈을 줄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어떻게 보면 경매에 보면요. 채무자가 어느 정권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권회사가 우리 게임의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혀가지고 법원에서 정권회사는 게임의 주주들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얼마로 주라 했으면은 정권회사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정권을 상대로 뭐 경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제가 실무 있을 때요. 여의도에 있는 정권회사에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동상경매, 움직이는 물건, TV, 냉장고, 소파, 자전거, 기타 등. 그러면 정권회사 가면 움직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컴퓨터가 있대요. 컴퓨터 압류. 그런데 채권자들이 컴퓨터 압류도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전광판 그날 시세가 빨간불이 탁 띄고 파란불 띄는 그 전광판을 압류해 달라는 거예요. 빨간 딱지를 붙여달라. 그것도 경매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빌려 쓴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쓴 자가 대부분이지만 돈을 줄 사람, 돈을 준다는 것은 뭐 판결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돈을 줘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채무자. 근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대부분 돈을 빌려 쓴 자가 되겠지요. 자, 소유자는 부동산 주인, 건물 주인입니다. 공유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보니까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소유자의 비율이 작게 되어 있는 사람, 즉 부동산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부동산의 공유자를 합니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유자를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아시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강생님이 선생님 저기서 채무자, 채권자는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경매 소유자가 왜 필요 있냐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천자봉 플러스가 지금 제가 목동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목동 아파트를 제가 건물 주인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썼는데 내가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 금융기관에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내 목동 아파트를 경매를 넣는 겁니다. 법원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 경매, 왜?
내가 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아니고 그럴 때는 강제경매인데 제가 담보로 했기 때문에 임의경매. 그래서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어느 은행, 금융기관이 됐고 채무자 천자봉 플러스 소유자 천자봉 플러스 채무자와 소유자가 저는 동일하죠. 왜? 제 집이니까. 제 집을 제가 담보로 해서 갔기 때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천자봉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요. 제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돈 좀 빌려달라 하면 우리 어머님이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딨나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님 소유의 목동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소유자 되어 있는 그 물건을 담보로 하면서 돈은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저는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이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돈을 빌려 쓰게끔 이 목동 건물을 담보로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못 갚았잖아요. 그럼 이 집의 경매가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누구누구 금융은행, 채무자, 천자봉 플러스 소유자, 우리 어머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너무너무 헷갈렸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건 아무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무렇지 않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한대 해가지고 천자봉 선생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친데 해서 그 경매에 무슨 1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낙찰만 돼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수익료만 내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 이렇게 처음부터 천천히 진행하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는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런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요 기초반도 실전 기초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입찰법에서 어떻게 하고 요런가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초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뭐 조회수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소유자가 뭐구나 채무자가 뭐구나 그걸 알고 싶다면은 천자봉 천풀TV를 보시면은 제가 바른 시간에 한 100개 이상으로 제가 글을 올릴 겁니다. 보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소유자의 개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강제로 한가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대여를 하는데 아니 이 물건이 안 팔리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는 변제를 못함으로써 이자가 더 늘어나요. 아니 이 물건이 안 팔리면은 또 다음에 팔린다고 그다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시일이 지나고 하면은 채무자는 이자가 더 불어나고 채권자는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 국가기관이 이거를 갖다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는 빠른 시간에 팔게 해야 되고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법원 경매가 규제가 있다. 규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이제 못 산다. 이런 규제가 있으면요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자, 규제가 없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우리 기초가 가지는 학생들이 또 지겨울까 싶어서 제가 장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